인사 한번 드리면요. 제가 레보메드 전략기획부 황주영 상무라고 하고요. 저는 아토피 질환자이면서 동시에 본 제품의 개발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 제품이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환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 기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토피 환자를 포함한 자가면역 질환자들은 기본적으로 면역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요. 아마 진료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환자들이 갖고 있는 이해도도 되게 높습니다. 정보도 높습니다.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의 질환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환자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자가면역 질환자고 35년째 앓고 있고 아토피하고 성인 ADHD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힘듦을 느끼면서 아토피나 면역질환 쪽의 치료제 시장까지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좀 흐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하나만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중에 아토피가 발병하게 되면 이 발병한 것 때문에 온 가족이 아토피에 대한 키워드 또는 자가면역 질환자의 키워드의 검색에 빠지게 되고, 온 가족은 전부 다 그 각종 근거 없는 다양한 민간요법들의 정보들부터 수집하면서 혼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정부의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서로 의견 마찰이 되고 가정에 대한 불화도 일어나는 케이스까지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치료가 모호하다는 게 아토피 피부염을 포함한 자가면역 질환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토대로, 이게 제 사진인데요. 제가 심할 때는 이 정도까지 아토피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아예 일상생활을 못했습니다. 일상생활을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토피란 질환은 보여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환자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감정을 느끼면서 동시에 사회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질환군인데, 이게 아토피뿐만 아니라 염증성 장질환도 마찬가지고요. 루푸스 질환도 마찬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1차 의료기관에서는 스테로이드나 히스타민 정도, 보습제 정도의 처방으로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신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종합병원에서 처방받는 구조가 돼 있죠. 그리고 또 신약은 환자 입장에서 대학병원을 가게 되면 예약이 밀려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신약도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가면역 질환자들이 치료가 보장되지 않지만 부작용을 안고 가야 되는 질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환자 입장에서 스스로 이제 계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면서 빌드업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사람들이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평생 동안 자기가 이걸 가져가야 된다는 걸 인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걸 케어할 수 있다면 이런 가정이, 제가 최근 들어서 논문을 보면서 많은 이제 인사이트가 생겼고 기전이 있겠다라고 제가 좀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30년간 히스타민과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다가 2010년부터는 그냥 나는 약물을 안 쓴다. 포비아도 있지만 그냥 안 쓸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는 형태로 관리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어제 찍은 사진인데 비교적 그래도 정상 범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제라도 제 면역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난치성 질환 특성상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운영하게 된 계기는 스테로이드를 함유해서 만들었던 로션을 판매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를 집단 소송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14년 정도, 16년 정도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신약을 택하던 아니면 무엇을 택하던 계속 순환합니다. 계속 순환하고, 그리고 항상 약에 대한 포비아는 항상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세포연구소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내부 연구를 해보니 인터루킨 10과 인터루킨 1 RA가 증가한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련해서 다양한 논문을 보니 인터루킨 10이 활성화됐을 때 여러 가지 인터루킨 1이나 인터루킨 6라든지 이러한 그런 염증성 인터루킨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그 TGF-베타1 같이 안티 인플라멘토리에 영향을 주는 팩터들도 같이 활성화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면역이 높은, 기본적으로 염증 반응이 높은 제 몸에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거는 TGF-베타1과 그다음에 그 인터루킨 10이 작용하면
저의 면역 기전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가설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환자 입장에서 보는 면역 주사 치료 기전이죠. 아토피 환자들이 이 정도 지식까지도 갖고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인터루킨 10이 분명히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수치가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원 RA도 마찬가지로 증가했다. 그러면 인터루킨 6의 염증 반응 조절 기전에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단순하게 저는 환자로서 예측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PBMC에서 과립구를 제거하게 되면 호중구라든지 기타 과립구들이 제거되면서 이 저희가 농축한 농축 결과물은 결과적으로 뉴트로필이 제거된 사이토카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열이 들어갔을 때는 이제 신호들이 어차피 같은 그 농도의 뉴트로필이나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키트를 사용해가지고 만약에 여기 지금 그 모래시계 부분에 있는 부분이 적혈구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눈으로 보면서 조절해서 과립구를 제거한 PBMC를 농축해서 준다면, 그럼 몸에서는 염증 수치가 없는 사이토카인 들어왔기 때문에 신호를 받겠다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했어요. 추측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요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다기관 임상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2015년도에 신의료 기술 고시가 나와 있거든요. 그 아토피 피부염이나 만성 두드러기에 한해서 혈액을 5ml에서 6.5ml 추출하고 원심 분리한 혈청을 다시 IM으로 주사하는 법은 신의료 기술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대신에 아토피에 대해서는 이제 신의료 기술을 도전을 했으나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보게 되면 그 전혈을 추출하자마자 원심 분리 없이 바로 IM에 인젝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러면은 IM으로 인젝하는 거는 신의료 기술입니다. 그리고 신의료 기술을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거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의사의 재량으로 같은 항목에 의해서 만성 두드러기라는 코드를 잡고 그 안에서 IM 주사를 하는 거는 신의료 기술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비급여 항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은 이거를 다기관 임상을 통해서 공동으로 저희 유저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 이건 다시 신의료 기술로 해당될 수 있고, 신의료 기술이 해당된다는 얘기는 재고시를 통해서 이 면역 주사가 IM으로 면역을 주사하는 것들이 그 면역을 조절하는 기전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저희는 그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로드맵은 IRB를 열고 다기관 멀티 임상을 통해서 그 과립구를 제거한 PBMC층 이 셀존을 IM에 인젝했을 때 그 다음에 면역 수치에 대한 조절에 대한 기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IV하고 인젝을 같이 했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형태의 또 가설을 가지고 현재 지금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 혈액을 통해서 이용하는 줄기세포 시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본 걸로는 혈액 내 줄기세포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플레이틀렛 표면에 붙어있는 SDF1 알파라는 애들은 줄기세포를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만약에 어떤 IV 인젝을 하거나 로컬 인젝 했을 때 필요한 부분에 보면 MSC가 와 있거든요. 같이. 그래서 이게 줄기세포를 넣는 거가 중요하지만 지금 그 혈액을 농축해서 추출하는 게 중요한 부분들은 얘네들이 시그널을 보냅니다. 보내면 필요한 부분에서 MSC가 필요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와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충분히 그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자가면역 질환 쪽에 개원가에서 할 수 있는 처방이나 솔루션이 많이 없는 편인데 그 안에 새로운 해답을 찾을 수 있겠다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저희가 이제 아토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관련된 질환들 있죠. 뭐 건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루푸스라든지 이런 질환들과 동시에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영역들을 확대해서 단순히 이게 항노화 쪽으로 뭐 정맥주사 맞으면 비싸게 받는 시술이니까 뭐 그거는 뭐 비싼 시술 뭐 어떤 병원들만 하는 거야가 아니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혹시 저희 세포연구소에서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연구를 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이 시장을 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저희 노바스템 플랫폼이 있거든요. 플랫폼을 통해서 동시에 같이 공동 연구를 할 수 있고 그 공동 연구는 한국과 그리고 저희가 유통하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선생님들과 같이 공동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그 근거를 만들고 그 근거를 월드와이드 임상을 통해서 이 근거가 실제적으로 바로 필드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아토피 환자로서 이 지금 현재 총 66명 정도 멀티센터로 한 군데에서 22명씩 임상을 이제 시작하기 직전인데 그럴 때 이제 제 자료들을 계속 업데이트 되면 그걸 통해서 이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점 말씀드리고 네, 저는 짧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 네, 감사합니다. 네.